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의 큰 주제는 애플과 테슬라의 어떤 약간의 공통점과 이런 AI 회사들의 미래, 실질적으로 이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굉장히 그쪽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다른 그런 AI를 다루는 회사들은 현재 전망이 어떤지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스타트는 어떻게 하게 됐냐면 낸시 펠로시라고 하원 의장이시죠. 나이 굉장히 많으신 할머니신데 이분 남편이 이 애플, 테슬라, 디즈니 주식에 옵션을, 그러니까 주식을 산 게 아니라 이제 옵션 거래를 이제 하신 것 같은데, 대본 딱 듣고 나서 잠깐만, 다 정치인에 직접 관계되시는 분들이죠. 그러면 이거 신고가 돼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벌써 들게 됐고요. 물론 한국에서는 이게 좀 이미 한국에서는 정치인이 주식 거래만 하더라도 아마 문제가 크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미국은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비스트도 있는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로비가 가능한 나라입니다. 미국은. 그 대신 법적으로 그것을 투명하게는 하자는 거죠. 그렇지만 돈이 얼마 됐든 로비가 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하는 데 있어서 돈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걸 사회 전반적으로 인정하는 나라라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그래도 법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1000불 이상만 거래가 되더라도 30일 내에 신고를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의죠. 그러니까 로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허용이 되지만 투명하게 해서 나중에 너무 이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입하게 되면 사회적 문제가 됐을 시에는 그걸 나중에 원활히 조사가 가능하게끔, 그러니까 모든 걸 좀 투명하게 다 가능은 하지만요. 이런 면이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정치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이 옵션 거래 내역을 보면은 테슬라에 대한 콜옵션은 2022년 3월 18일에 끝나는, 일단 콜옵션이니까 굉장히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봤다라는 거죠. 아주 유명하신 분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부인분이 굉장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리는 없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분이 테슬라만 사신 게 아니라 애플도 사게 돼서 참 이 애플과 테슬라의 어떤 비슷한 점, 그냥 그런 것들이 떠올라서 오늘은 그냥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왜냐면 테슬라뿐만 아니라 애플도 매일 망한다라는, 애플이 이번에도 혁신이 없다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정말 오랫동안 들어왔던 것 같고, 저 역시도 대학원 시절에 이번에는 애플의 혁신이 없어지네 해서 삼성이 훨씬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끝났네 그 얘기를 들은 지가 한 몇 년이 된 것 같은데, 여전히 애플은 매년 미국 내에서 점유율을 계속 넓혀가고 있고요. 미국 내에서 삼성은 한 2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다가 이제 중국에 대한 좀 압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반사 이익으로 한 30% 정도를 이제 하고 있고요. 이제 4분기가 조만간 이제 발표가 나죠. 이런 것도 다 이제 연관되게 돼서 제가 이야기하게 된 건데, 이제 곧 테슬라뿐만 아니라 모든 대형 테크 기업들, 애플이라든지 페이스북의 어닝콜이 다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은데, 여튼 결론은 그렇게 해서 계속 애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혁신이 없다 그러지만, 결국 미국 내 약간 과장 못하면 결국 2명 중 1명은 아이폰을 쓰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유별난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야 이제 아이폰의 점유율이 좀 떨어지니까 애플을 쓰면 애플 감성인이 이제 좀 약간 비꼬는 듯한 비판이 있지만, 미국 내에선 둘 중 1명이 아이폰을 쓰는 상황에서 저는 그저 1등 기업의 제품을 쓰는 것 뿐이지 그냥 편하게 쓰고 싶어서, 1등하는 기업들은 웬만하면 다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유별난 게 아니라 다들 아이폰을 쓰기 때문에 그냥 쓰는 게 편해서 쓰는 거지, 애플을 딱히 유별나게 어떤 애플의 감성을 더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는다라는 점. 그렇게 맨날 망한다 소리는 듣지만 도대체 내년도 지금 판매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데다가 지금 경쟁사인 삼성은 조금 뭐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삼성을 진짜 한국 기업들 중에서는 정말 초인류 기업, 좀 삼성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약간, 그러니까 현재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약간 미래가 불투명하다라고 보면은 삼성은 정말 막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삼성 걱정하는 거는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최근에 갤럭시 S21을 발표했는데 이거 지금 평이 꽤 안 좋죠. 그리고 좀 이렇게 뭔가 제품이 나오면 지속적인 이런 업데이트와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면이 많이 부족하고, 저는 애플을 쓰지만 저희 와이프는 노트 시리즈를 참 좋아하는데 이것도 단종시켜 버린다든지 뭔가 좀 변화가 시장에서의 어떤 효과를 보려면 좀 진득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면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빨리 변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좀 사후 관리가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경쟁사가 그나마 아까 보여드렸듯이 시장 점유율 미국 내에서 두 번째인 삼성이 좀 삐걱대는 걸로 봐서는, 물론 삼성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이지만 애플의 미래는 밝듯이 상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계속 제가 테슬라에 대한 어떤 딜리버리도 이야기했지만 전기차에 관심이 있으면 미국에서 지금 1등은 뭐 부동의 1등이죠. 압도적 1등이 테슬라를 선택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테슬라를 산 것 뿐이고요. 지금 4분기 실적이 이제 곧 발표가 되는 거죠, 애플에. 근데 지금 40%인데 이게 지금 아이폰 12가 반영이 안 된 건데 지금 아이폰 12 시리즈를 엄청나게 팔았다는 예상들이 무지막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점유율이 잘못하다간 지금 지난 분기 50%를 넘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확실한 건 아이폰 12를 정말 잘 팔았다라는 거죠. 이렇듯 이 모습이, 이런 행보들이 테슬라와 애플은 현재 좀 비슷한 모습이 보여서 그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게 했고요. 이제는 한때 이제 테슬라의 어떤 자율주행 측면에서 이제 경쟁자죠. 웨이모 CEO가 테슬라의 어떤 셀프 드라이빙 플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다가 워낙에 두 회사는 제가 익히 알려드렸듯이 다가가는 방향이 좀 다른데 이번에 좀 너무 강력하게 원색적으로 조금 톤이 이제 강력하게 비방을 했는데, 당연히 웨이모 입장에서는 테슬라의 그런 모습들이 탐탁치 않겠죠. 최근에는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저런 단어도 빼자는 본인이 나서서 뭐 그럴 정도로 했기 때문에 뭐 이해는 하는데, 뭔가 한편으로는 테슬라가 이제 굉장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발언을 쏟아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회사가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 여기 정말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이 웨이모 CEO가 뭐라 그랬냐면은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꽤 괜찮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지 쟤들은 자율주행을 개발하는 게 아니다. 자율주행은 이제 자기들이 하는 게 진짜 컴플레이 어토노머스 드라이빙 시스템은 웨이모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한데 이제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 들었던 이유는 지금 현 시스템으로도 지금 물론 베타 테스트지만 그렇지만 이제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빨리 푼다 그랬는데 일반 더 확장돼서 푼다 그랬는데 지금 확장돼서 풀고 있진 않죠, FSD 베타를. 그렇지만 현재 그 버전으로 완벽하진 않지만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한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보고, 그러면 웨이모가 정말로 이 completely autonomous driving 시스템을 방향은 한다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면 답을 줄 수 있냐 이거죠. 당장 웨이모가 개발한 것들이 완벽한 자율주행을 보여주고 라이다를 쓴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허들을 한 방에 넘을 수 있냐라는 거죠. 여기도 불투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있어서 견제적인 측면으로 얘기했다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고요. 그리고 정말 설령 완벽한 드라이빙 어토노머스 드라이빙 시스템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걸 어떻게 증명할 것이며 법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상당 기간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시스템 상으로 남아서 우리가 쭉 갈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테슬라한테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전반적인 이런 분위기가 그러니까 AI에 대해서, 그러니까 테슬라는 결국 카메라와 그냥 몇 가지의 소나나 레이더 센서로, 그러니까 카메라에 의존해서 가장 이제 판단은 AI한테 굉장히 많은 거를 이제 밀어붙이는데, 예를 들면 AI로 이제 핫한 회사들이 슈레딩거라든지 또 새로운 회사를 하나 꼽으라면은 저도 최근에 관심 있게 된 이제 C3 AI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핫한데, 근데 솔직히 현재 AI가 그런 바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긴 했지만 현실적인 인더스트리에서 그렇게 정말 실질적인 이득을 엄청 보여줬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렇게 임팩트 있는 이득이 없는데,
그럴 가능성은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이 핫한데, 그러니까 인간이 보지 못하는 이런 슈레딩거라든지 C3 AI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뭘로 먹고 살고 있냐면은, 그러니까 기존의 회사들이 여러 자기들이 실험 데이터들은 많지만 이걸로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데이터를 이 회사에 갖다 주고 이 회사가 AI로 그걸 돌려가지고 데이터 드리븐으로 이제 디시전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수익이 더 나아질 거다 해서 이익을 발생된 이익을 좀 이제 공유하는 일종의 AI를 베이스로 이제 컨설팅을 하는 회사들인데, 소기업 요즘엔 조금의 이득은 나고 있지만 현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좀 더 좋은 통계 프로그램이지 정말 이게 인공지능에 가까운 우리가 정말 브렉스루를 보여주냐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런 회사들이 데이터만 받고 결국 데이터만 뺏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반신반의하는 분위기, 거기다 한술 더 떠서 CES에서 모빌아이가 조만간 테슬라가 글래스 실링에 이제 더 이상 이제 발전하지 못한다는 천정에 부닥칠 거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밀 맵을 쓴다든지 다른 것들에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좀 이렇게 비방만 깎아내릴 게 아니라, 그리고 이런 시연을 할 게 아니라 좀 현실적인 데이터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그런 AI로 먹고 사는 회사들이 결국 이제 데이터가 결국 핵심인데, 테슬라는 현재 분기마다 오토파일럿을 키면 얼마나 안전하다든지 키고 안 키고 뭐 그 차이라든지 그런 현실적인 데이터를 주고, 테슬라는 유일무이하게 지금 실제 도로에서 수집되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를 믿더라도 결국은 데이터가 핵심이기 때문에 유일무이하게 이렇게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고, 계속 테슬라가 주장하는 게 자기들의 오토파일럿을 쓰면 얼마나 안전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지금 웨이모라든지 모빌아이도 뭐 자기들의 기술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지, 뭔가 데이터라든지 지금 이걸 뭐 썼는데 사고율이 얼마나 떨어진다든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현실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이런 회사들도 테슬라와 같이 이제 테슬라를 기준으로, 이제 테슬라가 기준이 되는 거죠. 테슬라와 같이 어떤 현실적으로 얼만큼 안전성을 올렸는지에 대한 좀 입증을 해주면 저 역시도 여기를 좀 이제 믿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듯이 대량 생산하는 게 어렵지 기술적인 시연은 얼마든지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질적인 거를, 이걸 내가 썼을 때 얼마나 안전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을 주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그냥 한편에 그냥 시연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